보통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려면 수요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부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계속 늘어나죠. 뭐 재개발, 재건축도 되고 그 다음에 외곽지에 최근에 일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도 새롭게 생기고 서부산에도 신도시가 생기면서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공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뿐만 아니라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 브랜드도 봐야 되고 뭐 여기 가까운지 초등학교가 주변에 품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신축 평지 이렇게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요만 잘 봐도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스카이비즈 여기가 이제 편의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편의점인데 허벌판에 편의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런데 편의점이 덩그러니 있었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건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런 지식산업센터도 사실 일자리거든요. 한 호실에 여러 명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고 여기 들어오고 자, 주변에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편의점은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 투자를 할 때, 건물 투자를 할 때 주변에 수요가 증가하는지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오늘 이 6가지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 상승 6가지 키워드인데 첫 번째가 이제 배우 수요. 배우 수요는 주변에 수요가 고정적인 수요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통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자리. 예전에 일자리는 공장 이런 거였는데 요즘의 일자리는 IT 강국이죠.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 작은 땅에 고밀로 지어서 일자리가 들어와야 수요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 가지 공통점이 들어오게 되면 임대료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증가하면은 우리가 사야 될 땅이 주변의 용도 지역이 좋으면서 이용 가치가 높은 땅을 사야 돼요. 무슨 말인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그 부산의 양정동을 예시로 좀 들어보면 지금 양정 같은 경우에는 배우 수요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 가치가 높은 땅이 새롭게 바뀌면서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 저는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정역을 보면 지금 연산 롯데캐슬 여기가 이제 연양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연산 롯데캐슬이 지금 입주됐고요. 최근에 이제 KCC 스위첸 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뭐가 들어오냐? 양정 SK 더샵 아파트가 내년 3월에 입주 예정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분양 시작했죠. 롯데캐슬 프론티엘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양정의 과거 모습을 보면 원래는 주택가였습니다. 이 고바위 주택가.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로 바뀌고 있죠.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주택가에서 아파트로 바뀌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주택가에서 아파트로 바뀌면 어떤 게 좋아질까? 이걸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이 첫 번째가 인구가 증가합니다. 이게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를 보면 보통 한 주택에 3개의 호실 정도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9명 정도, 한 호실에 3명, 이렇게 해서 9명 정도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양정 자이 같은 경우에는 2200세대 정도 추가적으로 공급이 돼버리니까 유동인구가 새롭게 발생되는 게 6000명이 넘어요. 근데 연양 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합쳐보면은 10,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들어올 예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아무래도 주택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소득 대비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소득이 훨씬 더 높습니다. 주택은 1, 2억짜리 주택이죠. 근데 아파트 SK 차이가 거의 6, 7억 정도 하거든요. 당연히 소득이 높으면은 그만큼 주변에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거고 훨씬 더 수준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은 주변에 주택가 주변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가 있다든지 뭐 수선집, 페인트집, 뭐 전업사 이런 것들로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는 순간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랜차이저 파리바게뜨라든지 던킨 이런 우량 임차인으로 세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 도로, 굉장히 중요하죠. 원래는 꼬불꼬불 불규칙한 도로였는데 새로운 아파트로 바뀌는 순간 주출구와 부출구가 명확하게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선이 명확해지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 시야 자체가 명확하게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장원 태권도 보이시죠? 이 태권도 바로 맞은편에 상무 태권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과의 관계는 네가 관원이 맞니 내가 관원이 맞니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였죠. 자, 그런데 바로 맞은편 상무 태권도가 재개발로 의해서 갑자기 싹 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원 태권도 관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경쟁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경쟁자도 사라졌지만 수요자도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주택가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주택가까지 다 쓸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의 상황이 발생되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건물을 팔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부동산 공부가 안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상황은 앞으로 수요가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태권도 맞은편에 많은 수요자 KCC 1300세대가 들어옴으로써 유동 인구, 고정적인 인구가 거의 3000명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관원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요가 좀 프리미엄 수요로 갑자기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건물도 프리미엄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KCC 바로 주출구 맞은편에 예전에는 약간 이런 느낌의 수요, 임차인이었는데 지금은 100억 커피, 약국, 병의원으로 바뀌는 순간 임차료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데 샤론 헤어숍 월세 얼마 받겠어요? 한 6, 70? 이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100억 커피 있죠. 아시는 분이 임차 세팅을 했는데 평수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요 100억 커피만 해도 250만 원 임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건물의 수익률이 좋아질 거고 그래서 비싸게 건물이 거래됐다.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쭉 바뀌면서 제일 수혜를 받았던 게 땅값입니다. 땅값. 그래서 요 같은 라인에 예전에 펜스 치고 재개발이 되기 전에 2015년에는 평당 700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평당 3,000에 2022년에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는 평당 5,600에 나와 있어요. 수익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78평 기준으로 해서 과거 2015년에 5억 주고 산 건물이 43억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거 하나 투자 잘 하면 맞죠? 아파트 투자 안 해도 되겠죠. 여기서 뭐 세금 많이 나가지 않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법인으로 투자하면은 우리 법인세 22%만 내면 되거든요. 뭐 2, 3천억이 올라가면은 세금이 더 확 뛰어버리는데 2, 3천억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법인세 22%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우리 건물 투자가 수익이 좋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주목해야 되는데 일단 양정을 제가 예시로 들은 겁니다. 이 양정 말고라도 수요가 증가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에코델타시티도 있고 범일동, 범내골 이런 데 가보면 재개발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1호선과 문현 BIFC 2호선이 딱 교차하는 중간 지점에 보면은 하이엔드 아파트가 앞으로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 주변으로 건물들이 떡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런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을 보니까 어떤 게 가격이 많이 올라갈지 이런 거 좀 궁금하죠. 그래서 양정을 좀 제가 예시로 들어보면 지도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양정역이거든요. 그래서 지도로 자, 대략적으로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역 주변으로 주택가였는데 이렇게 요 표시된 곳에 재개발이 되면서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 저는 항상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6가지 키워드 중에 입지가 좋으면서 용도 지역이 좋은 곳, 그러면서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땅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등이 보면 양정역에서 여기 코너 자리 보이시죠? 요 두 개. 요게 평당 5,200 이렇게 거래가 됐거든요. 지도로 한번 볼게요. 이 건물입니다. 부동산 디스코에 나중에 보면 실거래가 찍혀 있는데 요거랑 요게 평당 5천 이상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왜 거래가 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 양정자이 SK 들어오고 여기가 롯데 프론티엘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 세로축 라인으로 주출구가 세팅이 돼요. 자, 주출구가 세팅이 되고 가로축도 보면은 여기서 대로변으로 해서 통행량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이 딱 십자 도로에 접해 있는 코너 자리예요. 자, 그리고 역도 가깝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을 상업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쌓을 수 있는 면적이 1000% 정도 되는데 아무튼 이 땅을 이렇게 이용해서는 크게 수익이 좀 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이 건물이 지금은 뜯겨 있고요. 10몇 층짜리 매티컬 라인으로 지금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벨롭 하는 사람, 뭔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들은 이런 십자 포지션에 역과 가까우면서 주변 배후 수요가 있는 용도 지역이 좋은 코너 땅을 사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게 주출구입니다. 주출구. 그래서 아까 KCC 보셨죠? 이런 데 출구. 자이 SK가 지어지고 나서 출구 바로 맞은편에 보면 이런 주택들이 있죠. 이런 게 평당 3천 정도의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1등은 역세권 상업지, 2등은 이렇게 주출구.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주목하자.